내 눈에요?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재미있으면서도 매력이 넘치는 소녀죠.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건가요? 어떤 특징은 자신의 시각에서 보면 또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또는 그런 특징이 당신의 더욱 눈부신 일면들에 의해 잠시나마 가려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왜 이런데 호기심을 품은 건가요? 변화요. 확실한 건 당신이 성장하면서 당신의 에너지도 매력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찬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늘 당신의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당신의 인정을 받다니 정말 기쁘네요. 그렇다면 거리낌 없다는 건 여기서 분명히 아주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겠네요. 그건 꼬마 아가씨가 자신의 전부를 내게 맡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나에 대한 당신의 의존과 신뢰는 내 눈에 당신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어요. 당신은 언제나 내 앞에서 가장 진실한 자신으로 있어도 돼요. 난 당신의 성격 속 모든 일면을 좋아할 거라 확신해요. 그럼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런가요? 내 마음속에 비친 당신이 사랑스럽기 때문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봐도 돼요. 그래서 내 손등에 입을 맞춘 건가요? 마치 가벼운 맹세 같네요. 왜 내 손을 들어 올려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당신을 특별히 매료시키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 공정함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꼬마 아가씨가 내게 가져다주는 모든 게 정말 좋아요. 음, 이런 부류의 서적은 처음 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좋아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문학작품은 소유욕을 낭만적으로 그릴 때가 많아요. 아마 그 소비층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 소유욕과 사랑을 동일시하는 거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의 일면 혹은 여러 면을 통해 사랑 그 자체를 정의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론 사랑은 소유당하기를 갈망하는 욕망이기도 해요. 연인의 흔적이 나라는 개체에 시간, 공간적으로 완전히 침투하길 바라는 거죠. 이런 대답이라면 어떤 꼬마 아가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나도 꼬마 아가씨와 보내는 매 하루를 아주 좋아해요. 편집자가 왜 이런 질문을 썼는지 알 것 같아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행위 자체가 서로에 대한 소유욕을 만족시켜주는 거겠죠. 물론 이건 내 사심에서 나온 해석이지만요.
꼬마 아가씨는 내가 계속 말하는 게 듣고 싶은 건가요? 하지만 내가 어떤 말로 포장하든 그 본질은 모두 내 집념에 불과해요. 오, 그런가요? 어느 정도로 어두운 거죠? 말로 표현해야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실현하기 편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맞춰보자면 당신은 나를 여기에 묶어두고 당신의 명령 없이는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싶나요? 네. 난 당신에게 소유당하길 갈망하니까요. 언제든 나는 그걸 갈망해요. 꼬마 아가씨는 왜 내 얼굴을 꼬집는 거죠? 망설이는 당신의 귀여운 표정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라고는 생각해 봤나요? 분풀이 방법이 볼을 부풀린 채로 내 귀를 무는 건가요? 이것도 정말 귀엽네요. 사랑해요, 나의 꼬마 아가씨. 음, 친구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식의 다툼을 말하는 거라면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꼬마 아가씨가 이렇게 묻는 건 이런 방면의 골칫거리를 만난 건가요? 당신 설명을 들었을 때 당신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나였다면 끝없이 참아주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정말 분위기를 망친 사람은 당신이 아닌걸요.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요란을 떨었다면 다른 친구들도 오랜 시간 거슬렸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죄책감을 느낀다면 다시 다들 초대해서 같이 놀면 되고요. 음, 그렇다면 그 친구도 초대하고 싶어요? 듣자 하니 아직 그 친구를 어느 정도 인정하나 보네요. 그렇다면 당신이 태연하게 그 사람을 초대하면 마침 관계를 개선하기 좋을 거예요. 만약에 또 싸울까봐 걱정되면 미리 그 사람과 대화를 해봐도 되고요. 내가 보기엔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어요. 자신의 마지노선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과한 일을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을 언제든 편하게 말하거나 사적으로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나도 욕망과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 화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의 존재가 늘 나도 모르게 나를 더 온화하게 만들어줄 뿐이죠. 하지만 온화하고 우아한 태도든 직설적인 말이든 거기엔 우열의 구분이 없어요. 자신만 저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꼬마 아가씨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니 기쁘네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해도 돼요. 음? 누가요? 이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요?
같이 대화를 하고 나면 당신의 기분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음,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는 것 같네요. 난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진정한 당신을 이해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일에 있어 그 사람들은 그저 사실을 왜곡해서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려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알 테니까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기만 하는 건 그 자체로 기분 나쁘고 그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걸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훌륭한 화풀이 대상을 골라내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당신을 거론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아니죠. 괜찮아요.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면 돼요. 어디에 가고 싶든 무엇을 하고 싶든 괜찮아요. 내가 꼬마 아가씨의 곁에 있을 테니까요. 물론 이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해도 좋아요. 냉정하게 무시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거나 정면으로 맞서든 혹은 도피하든 그게 당신의 결정이라면 지금 당신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근거 없는 비판은 당신의 본질을 흔들 수 없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품는 생각과 감정은 더더욱 바꿀 수 없어요. 그 중에 물론 나도 포함되고요. 난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을 향한 모든 공격과 상처를 막아줄 거예요. 폭풍이 가라앉고 나면 다시 당신 곁에서 즐겁게 웃거나 슬퍼하면서 당신의 모든 하소연을 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낸 모든 날들처럼. 당신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 건가요? 아, 머리 아프면 식사 걱정은 하지 말아요. 우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서 푹 쉬어요. 내가 따뜻한 물 좀 따라줄게요. 괜찮아요. 나도 방금 재무 보고서를 읽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픈 꼬마 아가씨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런데 당신 체온을 재봤을 때 열은 나지 않던데.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걸까요? 부지런한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꿈을 위해 몸을 혹사하는 건 가까운 사람들을 걱정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안심이 되네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머리 아픈 건 좀 나았어요? 잠이 안 오는 건 아마 정신은 여전히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긴장했을 땐 머리 쪽을 마사지하면 조금 나을 거예요. 내가 침대 머리맡에 앉을 테니 내 품에 기대요. 이 자세라면 내가 간단한 마사지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꼬마 아가씨가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죠. 기억나나요? 내가 피곤할 때 당신이 마사지를 해줘서 긴장을 풀어준 적도 많았죠. 이번에 보답할 수 있어서 나도 기뻐요.
마사지를 한동안 했더니 당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졸린가요? 물론이죠. 졸려하는 당신의 모습이 마치 나른한 토끼 같네요. 그럼 이대로 한숨 자요. 음식은 내가 이따가 가서 준비할게요. 당신이 깨어났을 때 우리가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 일이 많았나요?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일찍 쉬는 게 좋겠어요. 물론이죠. 음악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퇴근길에 우연히 괜찮은 노래를 발견했는데 같이 들어도 좋겠네요. 나도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같은 느낌이었어요. 댓글을 보니 어떤 뮤지컬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더라고요. 물론이죠. 지금은 기분이 조금 편해졌나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내가 가서 준비해 둘게요. 음, 토끼 아가씨한테 걱정거리가 생긴 모양이네요. 괜찮다면 한번 자세히 말해볼래요? 슬럼프에 빠지면 확실히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신념을 확고하게 지켜야 해요. 단기간에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섭렵하는 범위가 늘어나요. 그러다 어느 날 깨어나면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새로운 경지에 올랐다는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네, 물론이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서두르지 말아요. 자신만의 편안한 리듬을 찾으면 좋으니까요. 아, 이번 주말에 같이 단거리 여행 가서 잠깐 쉴래요? 미안해요. 오늘 내내 회의를 해서 아직 SNS를 확인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새 글을 올렸다고 알림은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이 이미 나만 보기로 설정했다고 뜨더라고요. 나도 그런 기분을 자주 느껴요. 하지만 영감이나 컨디션 모두 유동적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잠깐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쉬면 아마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모든 게 다를 거예요. 네, 당신이 이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은 것 같네요. 만약에 무언가를 쓰고 싶은데 갈피를 못 잡겠다면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쓰고 싶은 걸 나한테 말해서 생각의 갈피가 분명해지도록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정말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